지역의 이슈를 만나는 시간 헬로 이슈토크 시작합니다.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는 문화예술과 관광진흥, 환경보존 및 산림자원개발과 같은 도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관리하는데요. 이 시간 이슈토크에서는 문화환경위원회 김대일 위원장을 모시고 위원회의 구체적인 역할과 지방자치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대일 위원장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네, 먼저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경북도의회 문환경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동 출신 김대일 의원입니다. 아직 코로나로 인해서 또 고물가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저희들 12대 경북도의회가 개원을 했습니다. 이런 엄중한 시기에 또 제가 개인적으로는 문화환경위원장이라는 직책을 맡게 돼서 한편으로는 참 영광스럽지만은 한편으로 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앞으로 우리 경북 도민들의 힘이 되고 또 지역의 어떤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위원장님께서는 지금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신 건데 시청자분들은 문화환경위원회 뭐 하는 곳이냐 좀 생소할 수 있거든요. 위원회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또 위원장님 어떤 일 맡고 계신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희들 경북도의회는 6개의 상임위원회가 있는데 제가 속해 있는 문환경위원회는 문화예술 또 관광 그다음 체육 관련, 그다음 이제 환경 산림 분야라든지 이런 도민들하고 밀접한 사안들에 대한 업무를 관장을 하고 있고, 저는 여기서 이제 문화환경위원장이라는 직책을 맡고 있습니다. 저희들 위원회에서는 9분의 위원들이 있는데 문화환경위원장의 역할이라는 것이 정말 이 한 분 한 분이 빛나는 의정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잘 소통하고 또 뒤에서 세밀하게 지원함으로 해서 우리 문환경위원회가 정말 경북도의회에서 모범 있게 내실 있게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되도록 뒤에서 바라지 않은 역할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전체 문환경위원회가 잘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되면 우리 경상북도의 문환경 분야에 있어 가지고 어떤 문화복지를 개선하고 또 확대하는 그런 부분, 또 기후위기 대응하는 어떤 문화정책이라든지 또 이런 부분을 통해서 경북 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의정 활동을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문화환경위원회에서 올해 꼭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최근 문화예술 관광 분야는 굴뚝 없는 산업으로 인식이 되어서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이걸 전략산업으로 인식을 하고 해서 많은 노력과 또 예산들을 들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우리 경북도도 다양한 문화자원과 또 경북이 갖고 있는 우수한 콘텐츠를 이용해서 고용 창출과 또 지역 경제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관광경북으로 도약을 하기 위한 노력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경북 곳곳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지역 축제가 지금 일례성으로 이렇게 끝날 수 있는 건데 이게 각 지역의 특색 있는 또 지속 가능한 콘텐츠를 가지고 계속해서 관광 산업화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단체라든지 또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어떤 지원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고, 또 지금은 이제 새로운 세대 또 디지털 전환 시대에 있기 때문에 메타버스 관광이라든지 또 이런 새로운 길도 개척하려고 하는 그런 우리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위원장님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보자면요. 한 가지 좋은 소식이 있었죠. 네, 2022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에서 수상을 하셨습니다. 이번 수상의 비결이 있을까요? 예, 어쨌든 많은 도민들과 또 시민들이 또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지속적으로 이렇게 응원해 주신 그런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도의회 와서 의정 활동을 하면서 지방자치 분야라든지 또 어쨌든 지역의 어떤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그래도 뛰어다녔던 부분들이 인정을 받은 뭐 그런 결과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기분 좋고 네. 또 한편으로는 선출직에 있는 또 저희들 같은 사람들이 수상을 한다는 것은 또 사실 부담스러운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어쨌든 주신 상이 귀하기 때문에 또 앞으로 경북 도민들을 위해서 또 지역에 큰 역할을 하라는 그런 채찍으로 알고 더욱더 의정 활동하는 데 있어서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수상 축하드리고요. 예, 감사합니다. 네, 또 위원장님께서 예전부터 지방자치와 자치분권의 중요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오고 계신데 예. 자치분권이 정착이 되면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어떤 혜택이 돌아가는지 궁금합니다. 예, 자치분권이 자리 잡게 되면 그야말로 지역에 밀접한 어떤 사안들, 즉 주민들하고 이런 밀접한 사안들에 대해서 맞춤 형식으로 지역의 의사가 반영되는 그런 행정을 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지금은 예를 들어서 중앙적 집권적인 그런 사고라든지 어떤 사업을 통해서 지역이 하다 보니까 사실 지금 저희들이 안고 있는 어쨌든 뭐 저출산 고령화 문제라든지 어떤 뭐 사회적 갈등, 지역 갈등, 계층 갈등 이런 어떤 지방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중앙이 잘 대처를 하고 있지 못하는데 네. 어쨌든 자치분권이 이루어진다든지 하면 거기에 맞는 맞춤형 어떤 정책도 펼 수도 있고 사업을 펼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실질적인 성과를 더 잘 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청년 일자리라든지 이런 문제도 사실상은 수도권이라든지 혹은 지방이 틀릴 수도 있고 또 우리 경북도 내에서도 예를 들어 포항이라든지 구미, 경주나 이런 데하고 북부권하고 이런 데는 분명히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획일적인 어떤 정책을 시행하다 보니까 네. 어떤 성과가 사실상 내기 어려운데 도시는 도시대로 또 저희들 같이 이렇게 소도시 같은 경우에는 뭐 창업 위주가 될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한 어떤 지원을 통해서 어쨌든 자리매김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정책을 펴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아마도 자치분권이 되면 정말 우리 지역에서 우리가 원하는 방향대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정리해 보면은 자치분권이 정착하게 되면 네. 지역 현안에 맞는 주민 맞춤형 정책이 나올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예, 예, 거죠. 네, 알겠습니다. 또 지방자치 이야기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또 빠질 수 없는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지방 소멸입니다. 예. 네, 우리 경북 북부 지역이 대부분 겪고 있는 문제이기도 한데요. 이 지방 소멸 막기 위해서 지방 분권이 어떤 도움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굉장히 저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도 말했지만은 지금 대부분의 어떤 권한이라든지 예산이 중앙에 집중이 돼 있다 보니까 지방에 일어나는 어떤 일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산과 또 권한이 적절하게 지방으로 이양이 된다면 지방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네. 그에 따라서 어쨌든 성과도 분명히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1대 들어오면서 이제 이철우 도지사께서 처음 이렇게 주도적으로 한 사업들 중에 하나가 도시청년 시골 파견제라는 그런 사업이 네, 있습니다. 네. 예. 이제 외부에 있던 대도시에 있는 젊은 청년들이 정말 좋은 아이템이 있고 또 지역에 와서 어떤 뭐 창업이나 창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마음만 있으면 예를 들어 가지고 창업한 데 있어서 3천만 원의 어떤 창업 자금과 또 약 한 2년 정도의 어떤 정착 지원 지금도 줘가지고 외부의 청년들이 지역에 와서 뿌리 내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 네. 이게 이제 내용적으로 보니까 206명의 청년이 사실 지금 2018년부터 21년까지 사업을 했는데 152명이 정착을 하는 그런 성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좋은 정말 어떤 사업을 지방이 주도해서 지역에 맞는 어떤 사업을 하면 충분히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오히려 뜻이 있고 생각이 있고 그런 좋은 아이템을 갖고 있는 청년들이 시골에 왔을 때도 충분히 경쟁력 있게 자리 잡을 수 있다 하기 때문에 네. 자치분권은 지방 소멸을 막을 수 있는 제1 핵심 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 지방자치 30년이 지나고 있는 지금 이 주민자치가 제대로 자리 잡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개선 또는 보완돼야 된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그 지방자치의 설립의 어떤 근거가 법적으로 이렇게 보장이 되었어야 되는데 이 30년이 지나서 정말 이번에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 지방자치의 설립의 근거가 빠져버렸습니다. 네. 해서 이게 정말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뭐 사무를 위탁받아서 여러 가지 어떤 지방자치와 관련된 사업을 한다든지 또 혹은 재정적, 행정적인 이런 지원이 있어야 기존의 지금 주민자치 활동에 대해서 더해서 어쨌든 도시재생이라든지 혹은 또 지역 돌봄이라든지 뭐 또 주민 참여 예산제라든지 이런 일련의 어떤 주민자치를 보다 이제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있는데 네. 이번에 그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이 되면서 이 설립 근거가 이게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엇보다도 주민자치 설립을 이 법제화시킬 수 있는 노력이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는 결국은 뭐 주민자치라는 것이 주민 참여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주민들이 지역에 필요한 사업이 뭔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주민이 주도적으로 좀 나서줘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 어쨌든 주민 역량 강화를 위해서 어쨌든 주민자치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필요하고 또 주민 참여 예산제를 통해서 지역 주민들이 또 지역의 어떤 사업이나 또 예산에 대한 또 이해도 높이고 해서 이런 부분이 두텁게 되면 아마도 한층 더 높은 주민자치가 실현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자치분권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고요. 다음으로 위원장님 선거구인 안동시 주요 현안들 몇 가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위원장님께서 지난 8월에 대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셨는데 어떤 조례안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전 세계적으로 대마를 가지고 의료용 그리고 산업용으로 이렇게 활성화시키고 있고 그런 규제를 많이 풀고 있고 또 관련 산업들이 굉장히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금 국내에서도 거기에 이제 부응해서 연구하고 지금 많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지껏 이제 국내에서는 인식이 대마가 마약이라는 이런 그릇된 어떤 뭐 인식이 있다 보니까 지금 강력히 규제를 하고 있는데 2020년 6월부터 우리 안동에서 지금 중기부 주관으로 해서 규제자유 특구 사업인 경북 햄프 산업화 규제 특구 사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안동은 보면 전통적으로 대마 주 재배 지역이었고 또 앞으로 이 대마를 통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고부가가치 산업이고 우리 미래의 어떤 농생명 자원인 이 대마를 또 지원하고 육성함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펼쳐질 수 있는 시장에서 정말 우리 기업들이 뭐 경쟁을 가질 수 있고 또 그럼을 통해서 이제 지역에 또 지역 경제에도 크게 이바지할 수 있다 해서 대마를 지원 육성하는 어떤 조례를 만들어서 제도적 뒷받침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뭐 요즘 대마로 만든 식품, 또 대마로 만든 화장품 이렇게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그래서 대마 산업 육성에 대한 요구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대마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나아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예, 먼저 인식 개선과 규제 완화가 첫째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대마는 마약류로 분류되고 있다 보니까 국민적 인식이 사실 좋지 않고 또 그러다 보니까 주무부처인 식약처에서도 어떤 대마의 어떤 의료용 목적이라든지 산업화보다는 국민 안전 건강에 대해서 우선하다 보니까 많은 규제를 이렇게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행히 새 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식의약 규제 개선 100대 과제를 발표를 하면서 24년 12월까지 대마 관련 규제를 완화를 해서 대마의 의료적 목적으로 사용을 이렇게 허가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이게 물론 세계적인 추세도 따르고 또 희귀성 난치병 질환자들에게 의료기회를 확대하는 그런 목적으로 규제 완화를 이렇게 하고는 있지만은 이게
산업화될 수 있는 영역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 연구하고 또 산업화시킨 노력들을 이렇게 하면 지역 경제에도 크게 이바지할 수도 있고 또 국민들에게도 보다 많은 어떤 좋은 어떤 성과를 선물로 할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지역 발전을 위해서라도 대마 산업이 하루빨리 활성화가 돼야 할 것 같은데요. 이어서 안동댐 자연환경 보전 지역 규제 문제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안동댐이 생긴 이후로 40여 년간 주민들이 이 보전 지역을 해제해달라는 목소리가 있었는데요. 위원장님께서 이와 관련된 의정 활동을 펼치셨다고 알고 있는데 어떤 활동이었는지 소개해 주시죠. 예, 안동댐 자연환경 보전 지역이 76년도에 지정이 되면서 사실 그 자연환경 보전 지역이 지정이 될 때 기준이 뭐냐면 호수 중심선에서 어떤 가시거리 하는 그런 애매모호한,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자연환경 보전 지역을 지정을 하게 됐습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우리 안동시의 약 한 15% 정도가 되는 그런 광범위한 지역을 이렇게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묶다 보니까 시민들의 어떤 재산권도 재산권이고 또 안동의 어떤 수변 어떤 자원을 활용해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저해되는 요인으로 작용을 해서 정말 40년 동안 우리 안동 시민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애물단지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그런데 보면 우리와 거의 같은 시기에 지정됐던 그런 소양강 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부분이 해제가 된 그런 상태인데 지금 우리 안동댐만 유일하게 가시 호수 중심선에서 어떤 가시거리 기준에 묶여서 아직까지 해제가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우리 안동시라든지 또 시의회에서 그리고 또 많은 시민들이 시민단체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대구환경청에서는 아직까지는 좀 과도하게 이렇게 해자물에 해서 난개발도 우려되고 또 이렇게 해제가 됐을 때는 안동댐의 어떤 수질 부분에 대해서도 우려가 있다 해서 난색을 표하고 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도의회에 들어가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서 또 그리고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꾸준히 정말 지속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은 지금 사실상 규모를 축소한다든지 했을 때 해제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있다는 그런 긍정적인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만은 또 요 근래에 지금 우리 김영동 지역의 국회의원께서 네. 연초에 어떤 업무 보고라든지 또 이번에 끝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이 가다하게 또 지속적으로 오랜 기간 이렇게 묶여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그런 답변도 들었고 또 추후에 지금 안동댐 현장을 방문을 해서 용도지역 변경 부분에 대한 협의도 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아마 좋은 어떤 결과가 또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결과는 좀 더 앞으로 지켜봐야겠네요. 예, 네. 예. 네, 마지막으로 이제 시청자분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전해주시죠. 예. 시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은 지방화 시대를 통해서만이 국가 경쟁력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연초 우리 도지사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대한민국은 문화예술 또 관광의 어떤 지방이 주도하는 그런 시대를 통해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경북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문화 자원을 활용을 하고 또 경북이 가지고 있는 스토리 또 이와 같은 스토리를 활용한 보다 좋은 어떤 콘텐츠를 가지고 관광 경북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저희들이 있는 자리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지해 주시고 또 늘 성원해 주신 데 대한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앞으로의 활동 기대하면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김대일 위원장과 함께 문화환경위원회의 역할과 지방 분권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헬로 이슈 토크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